네, 오늘은 수건으로 목 운동을 한번 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때까지 저희들이 목을 많이 푸는 것도 했었고, 스트레칭도 했었고, 이제 맨손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혼자 하기에는 수건을 따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때까지 맨손으로 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도구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우리 집에 늘 갖고 계신 늘 아침마다 쓰시는 수건이거든요. 이 수건을 가지고 안전하게 우리가 운동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조금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수건으로 운동하는 방법이 목이 굉장히 편해요, 운동을 하기가. 그래서 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목이 일자목, 거북목이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늘 핸드폰 보고, 길 가면서도 핸드폰 보고, 일을 하실 때도 고개를 숙이고 있고, 이게 고개를 근데 숙이는 양상이 되게 두 가지가 보면 있더라고요.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눈만 이렇게 치켜 뜨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목을 꺾어서 완전히 목을 꺾어서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목을 갖다 과하게 바르지 못한 자세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목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점점 일자목 또는 이제 거북목으로 진행이 되면서 밤에 주무실 때도 굉장히 몸이 불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일자목, 거북목을 갖다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조금 교정할 수 있는 운동법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우선 우리 목 디스크, 목 디스크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이 특히 많이 진단 받으시는 게 디스크, 목 디스크 진단을 많이 받으세요. 사진을 좀 먼저 보면은 이렇게 C자 커브가 이렇게 목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뼈 보이시죠? 근데 얘는 보세요. 뒤로 목이 밀려 있죠. 그러면은 이 안쪽이 얌전히 있어야 될 디스크 충격 완화 장치가 옆으로 뒤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뒤로 삐져나오면서 신경도 누르고 여러 가지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목 디스크 진단을 받으시는 분 되게 많은데 일자목이 굉장히 흔합니다. 일자목이 되기 시작하면은 우선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자각 증상이 베개가 굉장히 불편해지세요. 어떤 베개를 베도 불편합니다. 베개를 심지어 20만 원, 30만 원짜리 사신 분들조차도 이거 잘못 샀어. 잠시 편안하다가 또 힘들고 결국은 엎드려 주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일자목이 되는 경우 내가 어떤 잠자는 게 너무 불편해지고 있다. 그러면 어딘가 자세가 잘못돼 있지 않은가, 몸이 틀어져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목이 신체 활동 중에서 그럼 왜 중요하길래 이렇게 목 하는 걸까? 그러면은 가장 큰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우선은 목이 잘 통해야지 혈액이 머리로 잘 가겠죠. 그래서 뇌가 명령을 갖다가 잘 내릴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목 아랫부분이 튼튼해도 뇌에서 명령을 잘못 내린다면은 제대로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내린 명령을 또 잘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 치유력,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도 뭐 디스크가 심지어 터진 분들조차도 누워서 가만히 쉬면은 한 달 정도면은 낫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순 허리 통증 같은 경우 일주일이면 낫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내 몸은 회복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 능력이 어린아이였을 때는 활발하다가 점점 내 몸의 자세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수도 파이프가 꺾여서 흐름이 망가지는 것처럼 우리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중간에 있는 가장 큰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가장 큰 역할, 징검다리가 목이겠죠. 이 목을 우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이 목이 그럼 올바른 위치에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아, 어떤 문제가 진짜니. 생길까? 첫 번째, 뇌가 제대로 명령 전달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뇌의 명령을 받는 모든 기관들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단순히 근골격계, 우리 몸에 뭐 관절이 아파요, 근육이 아파요 뿐만이 아니라 뱃속에 있는 내장 기관들도 우리 목에서 내려오는 신경 전달을 받기 때문에 내장도 전부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심장에서 또 뇌로 혈급되는 혈액 흐름이 아무래도 좋아질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게 이 공급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들, 두통이 생긴다든지 피로한다든지 집중력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깜빡깜빡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신체 운동 기능은 당연히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누구나 아실 겁니다. 문제가 되고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일단은 자기 치유력이 제대로 발휘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행동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업무적인 영역이 이제 다 다르시기 때문에 근데 그게 회복이 돼야 하는데 내가 업무상 안 좋은 자세를 취했다 할지라도 다시 원위치에서 바른 위치로 몸을 이동시켰을 때는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우선은 우리가 목을 갖다가 먼저 풀어주고 나서 바른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안내 드릴 거는 화면 공유 끝내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맥킨지 신전 운동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맥킨지 신전 운동이 되게 유명한 운동인데 쉬워요. 그냥 몸을 뒤로 젖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허리를 뒤로 젖히고 목을 뒤로 젖혔을 때 앞쪽으로 C자 커브가 생겨야 되는 그 관절들이 제 위치에 안 가 있을 때 요걸 갖다가 뒤로 젖힘으로 인해서 자기 위치로 들어가고 그럼 뒤로 밀려있던 디스크가 안으로 정상적으로 자기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갖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해볼 거예요. 물론 내가 C자목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하는 게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먼저 그 내 목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병원에 가서 이제 그거 보시면 되겠죠.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참 예쁜 C자 커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 정말 꼿꼿한 일자복을 가지셨습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갖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을 먼저 한번 응,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내 목에 저 보면 오른쪽. 맨 위에 목, 요 뼈 있는데 중간쯤 보면 쏙 들어간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쏙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목 밑에 고개를 이렇게 숙였을 때 목 뒤에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그 튀어나오는 부분하고, 이제 목 쏙 들어가는 부분 중간을 손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양쪽으로는 목 가운데 중간을 기준으로 양쪽은 근육이 있고요. 그 근육 사이 중간이 쏙 들어가는 뭔가 이렇게 말캉말캉하게 살이 만져지면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맨 위에 쏙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리고 목을 이렇게 숙였을 때 튀어나오는 부분의 중간을 손을 이렇게 해서 눌러봅니다. 눌러봤을 때 뭔가 말캉하게 살이 이렇게 손 모양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곡선을 유지하면서 쏙 들어가서 끝에 뭔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나는 C자 커브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목이 앞으로 이렇게 C자 커브를 갖다 유지했을 때 안으로 살짝 말캉하게 살이 만져지고 그 끝에 쑥 들어갔을 때 뼈가 붙는다. 약간 저기 살이 있는 부분이 맞거든요. 자, 근데 내가 쑥 안 들어가고 되자마자 일자가 된다. 바로 뼈가 만져진다. 그러면은 내 목에 일자가 돼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일자가. 이렇게 쏙 들어가야 하는데 쏙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일자가 되는 거죠. 내 목이 지금 일자 상태구나. 그리고 그러면 거북목은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거북목은 목이 앞으로 이렇게 삐져나온 상태겠죠. 여기 밑에 있는 톡 튀어나온 시작점에서부터 위에 끝나는 점 사이가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왔기 때문에 아래쪽은 꺾여서 뒤로 밀려 나왔기 때문에 내 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일자로 돼 있던 게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팔이 이쪽으로 내야 되겠네요. 자, 이쪽 손을 하면 이렇게 일자였던 목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목 각도가 이렇게 숙여지게 돼요. 이렇게 숙여지게 돼요. 목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목 각도가 이렇게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굽었다 그러면 나는 거북목 상태구나. 거북목이면서 이제 아니, 일자목이 나는 몇 번 누르는데? 응? 안 돼? 그래서 내 목 상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판단해 보시고, 난 예쁜 C자 커브야. 그랬을 경우에는 굳이 이 운동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냥 주변 내가 그냥 몸을 갖다 조금 과하게 썼을 때 근육 경직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체크해 보셨나요, 다들? 자, 그럼 일자목이 맞다.
목을 많이 숙여서 일을 하시는 분은 일자목이나 거북목이 대부분 있으세요. 전에 그 문성중학교 제가 채용 책장 갔을 때도 대부분 거북목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그래서 아마 있으실 텐데 요거를 갖다가 우리 한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한번 목 푸는 거 한번 했었는데 우선은 자, 엄지손가락 두 개 이렇게 준비하셔가지고 내 목줄기 아까 손이 속 들어간 부분을 제외한 양쪽으로 근육이 있습니다. 근육을 먼저 좀 풀어줄게요.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쭉쭉 근육을 눌러서 먼저 풀어줍니다. 그러면은 근육다발이 손가락으로 만져지실 거예요. 두 손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팔이 안 아프고 편안하시기 때문에 두 손 쓰시는 거고요. 이렇게 눌러줍니다. 목줄기 따라서 근육을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 목이 아까 쏙 들어간 부분이 있었죠. 쏙 들어간 부분을 기점으로 양쪽을 풀어주실 건데 양쪽으로 쭉 타고 오다 보면 귀가 있어요. 그럼 귀 뒤쪽에 툭 튀어나온 뼈가 있을 겁니다. 그 뼈 있는 쪽부터 손으로 오른쪽 뒷목은 왼손으로 잡고 그 쏙 들어갔던 그 부분 가운데 방향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한번 꾹 눌러서 두피를 눌러서 옆으로 안쪽으로 당겨주고 또 한 번 더 살짝 당겨서 꾹 눌러서 당겨주고 이렇게 양쪽을 한번 해보실게요.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안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네. 네. 이제 좀 잘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내 목을 갖다 양쪽을 좀 풀어주실게요. 자, 쭉, 쭉, 셋, 넷, 다섯. 자, 반대쪽도 가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귀 뒤쪽 튀어나온 부분부터 시작해서 안쪽으로 가운데 쏙 들어가는 부분 향해서 꾹 눌러서 뒤쪽으로 당겨주시고 또 한 번 더 이동해서 꾹 눌러서 쭉 당겨줍니다. 세 번째도 쭉 당겨주고 네 번째 쭉 당겨줍니다. 자, 이거 마사지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언제나 우리가 바른 자세를 해서 목에 지나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해주시면 좋고요. 저는 지금 이거 몸을 틀어서 하기 때문에 목이 굉장히 지금 뻣뻣해요. 그래서 요거는 누워서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편합니다. 누워서 똑같은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목을 갖다 가볍게 풀어줬으면은 저희가 지금 오늘 목표로 했던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한번 해보실 건데 자, 옆에 지금 수건이 아마 준비가 안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수건을 좀 준비를 해놨거든요. 혹시 수건 준비가 바로 가능하신 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시면은 그냥 손으로 한번 흉내만 한번 내보시고, 나중에 수건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수건을 목에다가 이렇게 걸어주세요. 이렇게 걸어주고, 자, 먼저 다른 자세를 유지해야 되겠죠. 자, 먼저 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자, 좌골 엉덩이 뼈 있는 부분이 바닥에 의자에 닿을 수 있도록 가볍게 앉아주시고 후 몸을 바로 펴니다. 자, 항문을 살짝 조이고 배꼽을 등뼈 쪽으로 배꼽을 뱃속으로 넣는다는 느낌으로 살짝 힘을 줘서 복압을 약간 생기게 합니다. 그러면은 명치 있는 부분까지 쭉 펴지면서 어깨를 힘을 빼시게 돼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서 내 몸을 들고 있던 분들은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후 이렇게 내려간 상태에서 수건을 목에 걸고 앞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살짝. 살짝 당기고 지금 손으로 해보시는 분들은 그냥 내 손이 수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건이 생각하고 이렇게 손으로 여기를 지지하면 됩니다. 결국 아까 우리 일자목인 거 확인하려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눌러보셨던 그 위치를 이렇게 잡아서 지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개는 정면을 보시고 이때 배에 힘을 푸시게 되면 배가 앞으로 툭 튀어나오게 돼요. 허리가 꺾이면서. 그래서 바른 자세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유지하신 상태에서 목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자, 수평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을 줍니다. 아주 살짝 당기면 몸이 끌려 나가지 않고 배가 힘을 더 주게 되겠죠.
아주 살짝 당기는 느낌을 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후. 자, 조금만 빨리 볼게요. 하나, 바로, 둘, 바로, 셋, 바로, 넷, 바로.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아까 우리 자세 말씀드릴 때 고개를 이렇게 내밀고 눈만 젖히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고개를 꺾어서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바르지 않은 습관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관절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를 하고 이 습관적으로 목을 꺾는 습관이 있으셨던 분들은 여기 목뼈를 살짝 머리를 이렇게 올린다는 느낌은 내가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살짝 바로 세운 다음에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목을 꺾은 습관 그대로 하게 되면은 이 아래쪽 목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운동하는 효과가 없겠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오히려 더 근육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바른 자세 그리고 목뼈가 바로 펴진, 목 아래쪽이 바로 펴진 상태에서 운동이 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수건을 감아서 뒤로 젖혀줍니다. 그러면은 목 아래쪽 위쪽이 적당하게 압력이 다 부하가 걸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운동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먼저 아까 제가 화면 공유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목표 이렇게 한번 잘 보이겠네요, 제가. 자,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바르게 엉덩이를 대고 앉고 화면이 조금 틀어졌는데 이거는 감안을 해주세요. 자, 똑바로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보통 이렇게 숙이고 있게 됩니다. 뒤쪽에 보면은 요뭐 헤어라인 사이에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으세요? 양쪽에 근육이 있고 쏙 들어가는 부분 맨 위쪽하고 고개를 숙였을 때 톡 튀어나오는 뼈, 톡 튀어나오는 뼈, 요 뼈 사이, 여기와 여기 사이를 손가락을 이렇게 유지하셔서 내보는 겁니다. 근육과 근육 사이에 속 들어간 부분을 대고 몸을 바로 편 상태에서 정면을 보고 한번 눌러봅니다. 쑥 들어가서 손가락이 이런 모양으로 둥글게 앞쪽 십자 모양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나는 일자목이 아닌 정상목이고요. 그렇지 않고 바로 뼈가 만져지면서 이렇게 일자로 들어간다. 바로 뼈가 이렇게 만져진다. 그러면은 나는 현재 일자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북목인 경우는 이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서 내가 사선 경사를 갖다 유지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목을 진단을 했으면은 이제 먼저 목을 풀어주겠죠. 첫 번째, 여기 항상 목은 이제 여기 라인을 중심으로 하고 밑에 기립근을 갖다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먼저 기립근은요. 손가락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목 뒤를 잡고 여기 양쪽에 근육이 있으니까 근육을 먼저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세 바르게 하시고 후 어깨는 약간 어깨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어깨는 조금 내려주세요. 내리고 꾹꾹 눌러서 내려갑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밑에 승모근이 뭉친 부분까지 같이 내려가게 될 거예요. 한 번 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쭉 하고 내려가고요. 두 번째 가로 방향으로 해주실 건데 여기 가운데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시죠? 자 여기 하고 이어지는 귀 라인 요 라인을 풀어주실 거예요. 방향은 여기에서 이렇게 먼저 꾹 눌러서 살짝 당기면 피부가 살짝 늘어나는 느낌이 드십니다. 약간 늘려주시는 거예요. 약간 늘려서 후 그리고 살짝 손을 뗀 다음에 옆으로 이동해서 꾹 눌러서 살짝 당겨줍니다. 다시 쭉 당겨주시고 또 살짝 떼서 잡고 쭉 당겨줍니다. 늘어나는 만큼만 당겨주시면 되세요. 마지막 한번 여기서 잡고 쭉 당겨줍니다.
자, 반대쪽도 해보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귀 있는 선에서부터 잡으시고요. 쭉 당겨서 늘려줍니다. 두 번째 잡고 다시 쭉 늘려주시고요. 자, 세 번째도 잡고 쭉 늘려줍니다. 목덜미가 좀 시원하다는 느낌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늘려주시면은. 자, 이렇게 해서 주변 근육을 쭉 풀어주시고, 자, 시원하게 되셨으면 이제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건이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아까 내가 촉진했던, 이렇게 위치를 촉진했던 그 위치에 손을 가볍게 대시고요. 이렇게 대시고, 목을 갖다가 앞으로 살짝 당긴다는 느낌,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힙니다. 앞으로.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목이 꺾이겠죠? 어깨는 내리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리고 수건 준비하시고요. 수건은 이렇게 살짝 말아서, 뒤쪽이네요. 이렇게 살짝 말아서 목에다 이렇게 대주세요. 아까 우리가 손으로 촉진했던 부분을 대고,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뼈, 아래쪽 목뼈가 꺾이지 않게 자세를 바로 해주고, 누군가가 내 머리를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느낌. 자, 백의 경술이 한 중간이 아니고 약간 사선 뒤쪽으로 여기를 잡아당긴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목뼈, 척추뼈가 머리 두 개골의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뒤쪽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늘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건으로 목을 아까 지지하고 앞으로 살짝 당기는 느낌 주시고요. 그리고 목을 뒤로 젖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하시고요. 지금 매장에서 같이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매장 수건으로 사용해서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집에 계시는 분들도 바로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목을 중심으로 맥켄지 신전 운동 알려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하지만 우리가 바른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목이 꺾이지 않도록 바르게 몸을 갖다가 이제 수직으로 들어올린다는 느낌으로 쭉 늘려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맥켄지 신전 운동하고 목 마사지 한번 해봤고요. 다음에는 한번 허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똑같이 수건 준비해 주시면 다음 주에 좀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 다음 주 목요일은 수건 준비하시고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두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일부 유익한 수건으로 목을 운동할 수 있는 유익한 운동을 알려주신 우리 이윤경 마스터님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자, 감사합니다. 카메라 켜신 분들도 오늘 너무나 감사하고요. 예,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예, 카메라가 천장을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참 다양합니다. 예. 오늘도 보니까 이 마스크, 동물 마스크로 이렇게 또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보이시네요. 예, 이런 기능들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이제 유익한 운동을 배웠는데요. 중요한 거는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뭘 배우더라도 사소한 것들이라도 우리들이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배우신 내용을 좀 실천하고 활용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쿼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33 스쿼트고요. 33 스쿼트 세 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세 번에 걸쳐서 올라오는 스쿼트가 되겠습니다. 자, 음소거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공동 호스트 계신 분들, 이 호스트로서 음소거를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다 하는 게 이렇게 물리적으로 한계는 있습니다.
자, 33 스쿼트 오늘 30개 할 거고요. 3번에 걸쳐서 내려가고 3번에 걸쳐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5번씩 나눠서 할 거고요. 그리고 처음 하실 때 이제 바로 우리가 앉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으시는 동안 발목, 무릎을 돌리시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이어트 챌린지를 할 건데 챌린지를 할 때도 미리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무릎 발목을 좀 들으시면서 돌리면서 워밍업을 하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하실 때는 우리가 3번에 걸쳐서 앉을 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 동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으실 수 있는 범위만큼 앉는 동작에서 3분의 1 정도만 앉는다라고 생각하고 몸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가볍게 할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앉는 것으로 강도를 조절하고 속도와 버티는 동작으로 조절하는 것이 삼선 스쿼트 핵심입니다. 핵심은 이 코어에 우리 코어의 힘을 유지한 채로 그래서 일명 코르셋 스쿼트라고도 부를 수가 있는데요. 33 스쿼트는 그것을 좀 더 정적으로 고정해서 할 수 있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를 하시고 제가 서론이 길었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미리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처음 오는 분들이 처음 듣는 것처럼 하는 게 제가 잘하는 일입니다. 자, 어깨 넓이보다 조금 넓게 벌리시면 좋고요. 너무 좁게 벌릴수록 여러분들의 자세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어깨 넓이보다 좀 넓게 벌린다 생각하시고 다리는 11자를 봐야 됩니까? 아니면 바깥으로 사선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벌려야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이 발끝의 동작에 따라서 자극하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리는 지금 맨몸으로 하기 때문에 완전한 11자보다는 살짝 11시와 1시 방향을 바라보는 것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번에 걸쳐서 앉고 3번에 걸쳐서 서는 동작으로 해서 너무 많이 앉지 마시고 첫 번째 5개는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에 힘 주시고 오케이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엉덩이가 쫙 펴진다는 느낌.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이제 몸은 푼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휴식. 자, 10초 휴식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려갈 때 몸을 숙이는 것보다는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쫙 펴져서 엉덩이가 빵빵해진다는 느낌, 엉덩이가 쫙 펼쳐진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코어를 계속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5개를 할 건데 조금 전보다는 조금 더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펴졌죠? 코 고정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쫙 펴졌죠? 엉덩이로 버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코어와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10초 휴식. 벌써 10개 했습니다. 이제 20개 남았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내려가면서 엉덩이 쪽에 오늘 자극을 좀 많이 주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아프신 분들 대부분이 엉덩근과 앞쪽 코어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배가 나오고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태로 보행을 하게 되면 보행 자체가 몸의 독입니다. 그렇다고 안 움직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자꾸 뭔가 탈 것을 의존을 해요. 뭐 차라든지 자가용이라든지 뭐 이렇게 대부분 몸을 쓰는 걸 기피 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일단 시작은 둔근을 깨워야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코어 근육을 깨워야 돼요. 세 번째 갑니다. 준비! 아까보다 더 내려가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자세로, 정자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너무 많이 앉을 필요는 없어요. 엉덩이 자극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어 힘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짝 빵빵해졌죠? 오케이. 코어 힘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코어 힘 뒤꿈치로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뒤꿈치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15개 했고 절반 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스쿼트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앉아서요. 앉아서 까치발 드는 거라도 하십시오. 예. 스쿼트 하시는 게 좀 힘드시면 아니면 상체 쓰시건 상체 오늘 배운 목 운동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20개, 30개 할 때 그분들은 한 개씩만 해도 돼요. 네, 여러분들 몸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절대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나와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어제 한 개도 안 했는데 오늘 한 개를 하면 오늘 난 잘한 거예요. 자, 준비. 네 번째 세트입니다. 20개를 향해서 도전하겠습니다. 자, 다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호흡 힘, 뒤꿈치 밀어 올리기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어 힘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코어로 버티고 엉덩이로 버티고 뒤꿈치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탈출을 끌었다. 셋. 버티고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계속 나오는 거. 둘, 셋. 코어에 힘 올라오시고 하나, 둘, 셋. 오케이. 어떻게 뭐 자, 이번에 4세트 했고요. 이제 10개 남았습니다. 하실만 하시죠? 어떻습니까? 속도 괜찮죠? 예, 오케이. 우리 김현재 사장님, 예, 신용선 감사합니다. 자, 다시 준비해. 자, 이번에는요, 내려가서 코어로, 이 코어와 엉덩이로 2초를 버팁니다. 자, 내려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버티기 2초 버티면서 운동이 됩니다. 둘, 올라오세요. 뒤꿈치로. 하나, 둘, 셋. 두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코어로 버팁니다. 엉덩이 잡고 뒤꿈치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팁니다. 코어와 엉덩이 깨어납니다. 올라오세요. 뒤꿈치. 하나, 둘, 셋. 네 번째 내려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버팁니다.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자, 다섯 번째 내려갈게요. 하나, 둘, 셋. 버틸게요. 하나, 둘, 셋.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버티고, 버팁니다. 오케이.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25개 했습니다. 마지막 5개 남았고요. 숨 고르기 하겠습니다. 10초씩. 허벅지, 무릎, 발목 네, 풀어주십시오. 내려갈 때 다른 분들에게 까치발을 하십니다. 까치발. 까치발도 굉장히 좋거든요. 까치발을 해주시면 발가락, 정강이, 종아리 전반적으로 자극하고 또 발목의 순환을 돕고 또 발목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동작입니다. 자, 마지막 5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초 버팁니다. 자, 준비. 내려갈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버팁니다. 버티고,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자, 두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3초 버팁니다. 버티고, 버팁니다. 버티세요.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에 빵빵한 자극과 코어에 힘이 들어가야 정상. 무릎 앞쪽도 정상. 뒤꿈치로 올라오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세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버팁니다. 엉덩이, 코어,
전신, 그리고 뒤꿈치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두 개 남았습니다. 네 번째 갈게요. 하나, 둘, 셋. 자, 버티세요. 엉덩이와 코어로. 자, 힘 좋게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 다섯 번째 갑니다. 하나, 둘, 셋. 엉덩이, 코어의 힘 버팁니다. 버티세요. 뒤꿈치로 올라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30개 수고하셨습니다. 자, 박수. 자, 하니까 되죠? 우리가 이제 33 스쿼트도 30개를 한다. 33 스쿼트는 일반 스쿼트에 제가 볼 때 한 130개에서 150개 정도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자, 숨 고르기 하시고, 예, 또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여기 채팅으로 또 오늘도 인사하고 갑니다. 슬림이고 참 좋은 회사입니다. 홍보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 사이즈 다운. 어떻게 그래?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내 몸이 증거. 예,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드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저희도 뿌듯해요. 네. 자, 네. 예, 손선혜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페이지가 이제 준비가 되는데요. 자,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를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이윤기 변호사님 특강 2회차 진행되는 거 잘 알고 계시죠? 하루 30분으로 일주일에 한 권을 외우는 그런 독서 방법을 우리에게 특강으로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바코디 일정도 지금 7월 11일부터 시작돼서 마포 합정의 8개 지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바코디 일정 잘 활용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건강에 어떻게 보면 나침반으로 또 건강의 시작으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7월 10일부터 8월 11일까지 슬리밍고의 33 다이어트 챌린지의 1회차 대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회차 대회의 참가 모집 대상은 우리 입는 바른 자세의 상체, 중체, 하체를 체감별로 모두 착용하고 계신 고객분들 또는 또 우리 내부에 있는 임직원들 또 우리 사업 파트너분들 이분들이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이게 1회차 대회이고요. 그리고 2회차 대회 8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33일간 또 2회차 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참가 가능하신 분들은 우리 입는 바른 자세 중체를 필수로 착용하고 있는 그래서 중체만 착용하신 분들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저희 중체는 뭐 P88, C111, H111, HT111, R1090 이 모든 걸 중체라고 한다면 저희가 특정한 어떤 상품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중체를 갖고 계신 분들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참가비는 있어요. 참가비가 신청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되면 이제 참가비가 있는데 33,000원을 참가비를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완주를 33일을 하시게 되면 S132 우리 칼라 테라피가 적용된 정말 많은 여성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S132를 완주하신 분들에게 증정을 합니다. 완주 선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수지 맞는 장사는 아니죠. 그래서 참가를 하시면서 내 스스로의 챌린지에도 도전을 하지만 그렇게 완주를 하시게 될 때 얻어지는 베네핏도 있다, 이익도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 금요일이 내일인데 내일 우리 코치님들 33 다이어트 챌린지에 참가하실 도전자분들을 트레이닝하고 또 체크를 해주실 이 트레이너 코치님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을 줌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에 따라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1회차인지 2회차인지 회차 선택을 하셔가지고 대회 규정대로 참가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부터 미리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인바디, 인바디입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의 장비를 활용을 하셔야만 저희가 심사 기준을 동일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다른 회사의 체성분 분석 장비로는 심사의 동일성을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INBODY, 인바디라고 하는 회사의 체성분 분석 장비로만 단 체중계형 인바디 장비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인바디 장비가 있는지, 또 가까운 지역 매장에서 활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또 그걸 활용할 수 있다면, 인바디 체중계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하실 때 코치와 그것을 공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를 또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챌린지의 계절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트레이너분들도 도전을 하실 수 있어요. 트레이너지만 나도 도전을 하실 수 있다, 겸할 수 있다라는 게 이번 대회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너지만 도전도 할 수 있고, 도전을 한다라는 것은 순위에 입상을 하시게 되면 이제 이번에 남성부, 여성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남성부들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남자분들이 참여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좀 그 입상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남성과 비교되지 않기 때문에 순위를 이제 또 도전을 하실 때 아무래도 부담감이 줄어들죠. 그런데 남성분들은 긴장하셔야 되는 게 우리 마스터님들,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참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적다고 해서 또 확률이 높은 건 또 아닐 수 있다. 누가 열심히 하느냐의 경기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트레이너분에게 또 상을 또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특별상도 있습니다. 꼭 순위로만 우리가 이 대회를 개최하는 취지보다는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열심히 하시다 보면 분명히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건데 그 결과에 맞춰서 특별상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잘 공지를 해서 내일 또 OT를 통해서 조금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수정 개선을 통해서 완료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대회 참가하실 때 불편함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비전 창업 설명회 일정인데요. 요번에 보시게 되면 4번의 창업 설명회가 있고, 지금 현재 대전 그리고 전라 지역의 창설 일정은 나왔는데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요건 확정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고, 요번에 서울 경기는 특별하게 롯데월드타워 31층에서 진행을 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의 창업 설명회에 좀 많은 분들이 오실 걸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특별한 장소에서 하는 만큼 서울 경기 지역의 창설도 좀 많이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다른 곳도 물론 훌륭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장소가 주는 특별함이 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지역 창업 설명회도 좀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느냐 마느냐, 여러분들이 오실 거냐 안 오실 거냐가 중요하겠죠. 네. 자, 오늘 66일 미차라 2부 211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45분. 성공한 자기경은 162번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월 4일이고 다산의 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오늘 전달할 내용들과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명신언행록이라는 것은 송나라의 주의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죠. 송나라의 주의가 명신, 이름난 신하들의 언행록을 정리한 책이 바로 송명신언행록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 시대에서 팔로우십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전에는, 과거에는 리더십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다면, 어떤 산업화 시대에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들이 필요했죠. 그러나 지금같이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지식의 어떤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시대에서는 어떻게 공통의 목표와 비전에 향해서 팔로우십을 또 발휘할 것인가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이 송명신언행록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선비는 세상의 근심에 앞서서 근심해야 하고, 세상이 다
즐거운 뒤에야 즐거워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이 내용만 딱 봤을 때는 정말 참 리더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팔로우십은 또 리더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오늘 다산의 메시지는 어른이란 먼저 등을 보여주고 길을 여는 존재다. 막혔던 길이 뚫릴 때 비로소 그는 즐거워한다. 그래서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오늘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어른의 공부라는 주제가 다산의 메시지에서 인력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나이만 많고 세월만 많이 먹은 어른이 아니라 그렇게 깊이 있는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등을 떠미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가는, 먼저 선행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팔로우십이 또 하나의 리더십으로 계속 이제 선순환을 이루지 않겠나. 그래서 리더십의 선순환, 또 부의 선순환,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현대사회에서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우리가 어른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남들이 어떻게 하겠지, 남이 먼저 하면 그때쯤 한번 해볼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앞서서 길을 트는 존재. 그래서 뭔가 방향이 이렇게 갈피를 못 잡고 뭔가 앞에 장애물이 놓여서 막혀 있고 이럴 때 우리들이 뭔가를 시도해보고 우리가 먼저 해보는 거, 길을 열어가는 거, 그때 우리가 뭔가가 보상이 있고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즐거워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통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은,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제 우리가 이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를 바꾸고 과정을 바꾸고 결국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데, 이 저자 제임스 클리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표를 갖기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먼저 하는가, 그 행동 중심으로 오늘 하루를 설계할 때 큰 의미의 목표는 달성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표는 크게 잡는데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중도에 낙담의 골짜기에서 빠져서 지치거나 중도 하차하거나 시작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라는 것을 정립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유식한 영어로 서구 사회에서는 롤모델이라고 부릅니다. 경영학이 서구에서 왔잖아요. 우리가 자기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경영을 하는데 내가 뭔가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선행 사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돈을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번 사람의 사례가 있어야 됩니다. 또 얼마만큼 벌어야 내가 만족하는, 이 돈을 많이 번 기준을 충족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그 부를 쌓게 된 것인지, 그런 사례를 학습하고 체화해서 내가 그 방법을 내 방식대로 적용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결과가 바뀌고 그 결과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 과정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작은 경험을 하면서 나의 뭐가 바뀐다라고요? 정체성, 나라고 하는 사람의 성질이 바뀐다라는 거죠. 나는 뚱뚱한 사람이야, 아픈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에서 나는 날씬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나는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 나는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승리부터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는 사람. 그래서 나는 큰 성공보다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작은 일을 그 자리에서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올인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 결국 그 사람들이 큰 목표 달성의 주인공이 되더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내 나이가 지금 몇 개고 내가 얼마를 살고 또 얼마를 살지 모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죠? 어린 애들만 너 커서 뭐 될래? 그거 질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공부는 다산이 얘기했습니다. 60이 넘어서 나는 수학을 통해서 하는 공부, 결국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부, 아무것도 몰랐던 그 시절에 했던 그 공부를 정말 앞으로 내가 살아오면서 그간 살아온 걸 바탕으로 이 문장이 해석되더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떤 답이라든지 이런 대상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없다면 너무 의미 없는 삶이죠. 그걸 무미건조하다라고 얘기합니까? 내 삶에 무미건조한 삶이라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좀비인가요? 좀비는 영과 혼이 없는 상태죠. 그냥 몸만 그냥 돌아다녀요. 기억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 즉 감정의 동물이 아니라 본능의 동물이 되는 거죠. 피를 쫓아가는 게 좀비 아닙니다. 먹는 거 먹을 때 되니까 먹고, 뭐 화장실 갈 때 되니까 가고, 약속 있으면 한번 만나고, 약속 없으면 시간 보내고, 현대판 좀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좀비인가 사람인가라는 질문부터 먼저 가는 게 맞겠네요. 결국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우리가 이 닮고 싶은 롤모델을 정하고 내가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을 그렸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결과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꿀 건지는 오늘 먼저 해야 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작은 일부터 먼저 해 나가는 거,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오늘 먼저 해야 될 일은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저는 그래서 먼저 일어나자마자 침구류를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호텔방 못지않게 정돈된 침구류는 제가 모든 일을 마치고 와서 그곳에 갔을 때 정말 정신이 다 쉴 수 있는, 신체와 마음이 다 쉴 수 있는, 감정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는 안락한 집이 주는 기쁨, 그 자체가 저는 일이 모든 걸 끝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정리 안 된 이불에 어수선한 집에서 썼던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집기들 이런 것들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이 어수선하며 그럴수록 정신은 더 복잡하고 그렇게 내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을 수용하면서 더 복잡해지는 악순환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에 여유가 없이 계속적으로 정리할 생각만 하면서 하지 않은 일들이 가득 채워지는, 설거지 잠깐 미루면 뒤에 싱크대에 가득 쌓여 있는 것 같은 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되고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겠습니까? 근데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런 일들을 바로바로 해나가면 밀릴 일이 없어요. 저희 지금 직원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해서 바로 처리해버리면 한 1분에서 3분 걸릴 일인데 이걸 정체해가지고 이 일들이 쌓여서 30분, 3시간, 30시간짜리 일을 만든다. 왜 그렇게 하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해야 될 일들을 바로 하면 그게 내가 그 일 속에서 배우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하는데 그 작은 일이 남들이 볼 때는 하찮고 작은 일인데 나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바라보는 일의 무게가,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끝으로 이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케네디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의 일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인류는 달로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인류가 달로 간다라고 선언했고 그렇게 케네디는 달로 가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케네디 대통령이 이제 나사를 방문했어요. 나사를 방문해서 가는데 한 청소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네디 대통령이 이 청소부에게 당신 왜 그렇게 이렇게 즐겁고 열심히 일을 합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청소하는 일이 즐겁고 행복해 보이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청소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일이고 그냥 청소하는 일인데 그가 너무나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 이거예요. 그렇게 대통령이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바쁘신 양반이 물어본 겁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저는 인류가 달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한낱 청소부가 바닥을 닦고 그 주변을 환경 미화를 하고 있는 것이 달로 가는 것과 상관 있어 보이나요? 외부의 시각으로는 전혀 하등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 공간이 주는 에너지와 그 공간이 주는 모든 일들이 달로 가는 프로젝트의 아주 작은 일부라는 거. 그 공간이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이고 그 공간이 어수선하다면 어떻게 달로 가는 프로젝트를 하는 진짜 과학자들이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저는 정말 위대한 청소부라고 생각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후하게 칭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낱 바닥을 닦는 일이지만 그에게 그 일의 가치와 의미는 인류가 달을 가는데 기여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그 청소부님의 일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두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부터 오늘 제가 하는 일에서 그런 기쁨과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런 하루를 살아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런 의미와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만큼 헌신적이며 그렇게 노력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그 과정 속에서 더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체성이 강화가 되겠죠. 우리들의 정체성도 강화가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되고 싶은, 하고 싶은, 담고 싶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고 오늘부터 도전하는 그런 멋진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드디어 또 어느덧 금요일인데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